2025년 현재 태국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2024년 38살의 나이로 태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취임한 패통탄 친나왓인데요. 1년 전 취임 당시만 해도 예쁘고 세련된 스타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총리로 새롭고 젊은 태국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패통탄. 하지만 1년 만인 올해 7월 그녀를 향한 여론은 급반전되고 현재 태국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패통탄은 총리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9월에 예정된 태국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의해 총리직을 유지할지 파면될지 그녀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인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녀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오늘의 이야기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입니다. 패통탄 친나왓은 1986년 8월 21일 태국 방콕에서 오빠 언니 다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왕실 귀족 가문 출신 어머니와 태국 경찰국 부국장 자리까지 오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회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했던 집안의 막내딸이었고, 아버지 탁씨는 중국계 태국인으로 그의 아버지가 치앙마이 국회의원을 했던 지방 상류층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패통탄이 태어났을 무렵 아버지는 경찰사관학교를 졸업 후 경찰로 근무 중이었고 부업으로 AIS라는 컴퓨터 렌털 회사를 시작했죠. 탁씨는 자신의 군 인맥을 통해 컴퓨터 렌털을 하다 이동통신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후 태국 최대의 이동통신사가 되며 1990년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성공한 기업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이후 그는 1994년 자신의 가문이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던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2년 뒤 자신이 직접 타이락타이당을 창당합니다. 타이락타이당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빈곤 퇴치, 농촌 개발 등을 내세우며 대중들의 큰 지지를 받았고 2001년에는 국회에서 하원 과반수를 확보하고 과반의 지지를 기반으로 2007년 총리로 선출되고 2005년에는 태국 헌정사상 첫 재선 총리가 됩니다. 성공한 기업가에서 태국 총리까지 된 아버지와 좋은 왕실 가문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던 패통탄의 유년 시절은 유복한 환경이었고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외국 유학을 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패통탄은 국내에서 대학교까지 마쳤습니다. 그녀는 태국 왕족과 재벌 등이 다니는 사립학교를 다녔고 명문 출라롱콘 대학교 정치학부를 졸업한 후 영국에서 석사를 마쳤죠. 패통탄이 대학 입학시험을 마쳤을 때 그녀의 아버지 탁씨는 딸에게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배우게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권했는데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녀는 맥도날드에서 시급 약 23.75밭을 받으며 하루 4-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총리였던 탁씨는 딸이 일하는 첫날 맥도날드를 찾아 햄버거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아버지와 딸의 쇼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중에게 긍정적 이미지로 다가왔죠. 하지만 2년 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며 탁신의 정치 인생은 몰락했고 패통탄의 삶은 순탄치 않게 됩니다. 2006년 9월 19일 밤 10시경 군 병력과 장갑차가 방콕 시내의 주요 정부청사, 방송국, 국회, 경찰본부 등을 장악했습니다. 군은 헌법을 즉각 정지시켰고 탁신 총리와 내각을 해산시켰는데요. 쿠데타를 이끈 장군은 TV 방송을 통해 탁신의 부패와 권력 남용,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쿠데타를 선포했고 모든 언론 매체를 통제했죠. 탁신 총리는 당시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 참석 중이었고 그의 부재를 이용한 군부의 철저한 계획이었죠. 포퓰리즘 정책으로 농촌 인구의 지지를 받았던 탁신과 도시의 중산층, 군부, 불교계 수뇌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유지했던 왕실은 이중 권력 구조를 형성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요. 하지만 군부 인사를 자신에게 충성하는 장교들로 바꾸고 언론 통제와 정치적 홍보를 할 때 자신의 이미지를 왕실급으로 격상시키려는 경향을 왕실은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왕실이 중립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쿠데타의 배후는 왕실이며 공식적으로 군부의 쿠데타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묵시적 승인을 했죠. 탁신의 기업이 탈세를 했다는 비리 혐의까지 적용되어 그의 태국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태국 법원은 그를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 때문에 그가 귀국 시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때부터 그의 해외 망명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영국, 두바이, 홍콩, 몽골 등을 오가며 기약 없이 해외에 머물렀고 마침내 2023년 17년간의 망명을 끝내고 전세계를 통해 태국으로 입국합니다. 그의 입국에 딸 패통탄도 두 자녀와 함께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고 인스타그램에 가족사진을 올리며 기뻐했죠. 탁신은 태국 입국 당시 왕실 초상화 앞에서 절을 하며 존경을 표했고 그의 지지자들은 공항에 모여 환영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그를 바로 체포했고 대법원은 여러 혐의로 그에게 8년형을 선고했지만 왕실 특별 사면으로 형이 1년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건강상의 문제로 VIP 병동에서 6개월을 채우고 가석방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언론 정치 활동이 제한되었고 일부 가택연금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고 알려졌죠. 쿠데타 당시 20살이었던 패통탄은 아버지의 축출, 비난 여론, 자산 동결 등을 겪으며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학교에 다녔습니다. 훗날 그녀는 당시를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라고 회상했죠. 그녀의 오빠와 언니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자산을 관리했고 한때 미국에 체류하던 어머니는 이 시기에 아버지와 법적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국제 언론은 이 이혼을 탁신의 망명 중 자산 보호와 법적 부담 분산이 목적인 서류상의 이혼이라고 보도했지만 갓 성인이 된 패통탄 개인에게는 이 시기는 그동안의 평탄함과는 거리가 먼 아주 힘든 시간이었죠. 패통탄은 학업을 마친 후 언니 오빠를 따라 사업체를 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호텔, 부동산, 골프장 등 20여 개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던 그녀는 특히 호텔 그룹을 관리하는 경영을 수행했죠. 2019년 3월 패통탄은 방콕의 한 5성급 호텔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사촌을 소개받았고 그 남자와 약 2년간 사귀다 부부가 되었죠. 남편 피타카 쓱사왓은 태국 남부 출신으로 아버지가 일찍 사망해 홀어머니 아래서 자란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고 정치 명문가이자 재벌가인 패통탄 가문과는 달리 그의 가문과 가족은 알려진 바가 많이 없었습니다. 항공사와 왕립 공군의 조종사로 일했던 그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패통탄의 언니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 투자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며 아내의 가문 사업의 이사로서 일조하고 있죠. 그리고 둘은 2021년에 첫째 딸, 2023년에 둘째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업과 가정에 집중하던 슈퍼맘 패통탄은 2021년 10월 갑자기 푸어타이당에 입당합니다. 아버지의 정치적 박해와 가문의 몰락을 겪으면서 그녀는 정치를 멀리하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 꼭 정치 무대에 서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밝혔죠. 가족들은 아버지가 계신 두바이나 런던에서 종종 모여 시간을 보냈고 SNS에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자연스레 정치 후계자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공식적으로 입당을 하고 선거활동을 하며 지난 10년간 군부 정권에 의한 통치를 종식시키겠다고 하며 아버지의 정치 후광과 젊은 리더십으로 2년 만에 3명의 총리 후보 중 한 사람이 됩니다. 농촌과 빈곤층을 위한 정책으로 탁신이 망명 중일 때도 여전히 동북부 태국에서 민중들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패통탄은 이런 아버지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았죠. 그리고 자신만의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브랜딩하여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SNS에 기반해 육아와 정치를 병행하는 엄마의 모습, 운동하는 모습, 시민들과 셀카 등을 올리며 젊은 유권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마침내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를 했던 패통탄은 2024년 8월 하원 과반의 지지를 얻어 공식적으로 총리에 선출됩니다. 이로써 38살의 그녀는 태국 역사상 최연소 그리고 두 번째 여성 총리로 기록되었죠. 2024년 9월 취임 한 달 만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녀는 최고 인기 정치인으로 뽑혔고 32%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젊은 정치인이 이끄는 새로운 태국을 기대했던 태국 국민들. 하지만 올해 6월 다시 한번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패통탄의 지지율은 9.2%로 폭락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그녀의 사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통탄의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는 캄보디아의 전 총리 훈센과의 전화통화 유출 스캔들이 그 원인인데요. 올해 6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영토는 오랫동안 두 나라가 서로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곳으로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캄보디아 영토에 속한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태국은 판결에 수긍하지 않았고 현재 양국 군대 모두가 해당 지역에 병력을 유지하고 있죠.
이번 양국군의 교전으로 각국에 2명씩 총 4명의 군인이 부상을 입었고 이전 5월 말에 발생한 총격전에서는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현 총리의 아버지이자 캄보디아를 장기 집권했던 훈센 전 총리에게 긴급 통화를 했죠. 문제는 이 통화를 훈센 전 총리가 녹음해 SNS에 업로드했는데요. Can you hear me, Uncle? Yeah. เป็นยังไงบ้างสุขภาพดีหรือเปล่าเพราะจริงๆแล้วไม่ใช่ความตั้งใจของเราเลยค่ะเขาก็จะพูดอะไรออกมาที่มันไม่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ต่อประเทศชาติค่ะ 공개된 통화 녹음본에서 패통탄은 분쟁국의 전 총리에게 삼촌이라고 칭하며 태국 군부를 적이라고 비난하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으로 국가적인 자존심이 훼손되었고 방콕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의 사퇴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탁신 가문과 훈센 가문은 친밀한 협력 관계였지만 이를 계기로 패통탄은 훈센과 더 이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개인적인 통화 대신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했고 원활한 협상을 하기 위해 소프트 외교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내의 시위와 집회는 계속되었고 주식시장도 급락하는 등 경제적 불안이 커졌고 7월 1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7대2의 비율로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죠. 2025년 1월 패통탄은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에 자산 139억 밭, 채무 44억 밭을 신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녀의 채무에 주목했는데요. 그녀의 채무가 자매간 발생한 것으로 자산 은닉이나 상속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죠. 이에 대해 패통탄은 해당 건은 가족 간에 이루어진 합법적인 채무 거래이며 법적으로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통탄은 주로 깔끔한 테일러드 슈트, 원피스 등 전통적인 여성 정치인 복장을 착용하지만 적절한 액세서리나 시계 등을 매치해 과하지 않은 우아한 패션으로 유명합니다.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재벌이었던 그녀였기에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에르메스, 샤넬 등 본인이 소유한 럭셔리 제품과 실크 소재와 태국 전통적인 디테일이 있는 의상을 입어 전략적으로 패션을 정치에 입혀 이미지를 업시키는 데 일조했죠. 패통탄은 대만, 네팔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3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며 성소수자 권리 신장에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비 완화를 위해 전기, 유류비, 대중교통 요금 인하 정책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에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이끄는 젊은 태국을 그녀에게 기대했던 국민들은 패통탄의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던 전화통화에 분노했죠. 현재는 국왕의 승인으로 문화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총리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며 조기 총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정치는 더 불안정하고 태국 왕실과 군부, 총리 그리고 캄보디아 지도자까지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복잡한 지금 상황.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태국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과 향후 거취에 대해 기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였습니다. 인류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